안녕하세요. 8월 13일 기대주 3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김남호 선생님과 김수민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신 것들을 공유를 좀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좀 되면 지용현 선생님도 네, 생각해 보신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김남호 선생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공유해 주세요. 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음, 그,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전달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참석자분들이 이제,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을 통해서, 국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에어리어 폼 같은 거를 생각하면, 그게 전역에서 정의되어 있는 DA랑 그거를 로컬하게 잡았을 때 DA의 포텐셜이 있고 없고 차이를 직접 계산해낼 수 있고, 그게 왜 전역에서 정의가 안 되는지를 미적분학으로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전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S2를 잡고 거기서 어떻게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으로의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에어리어 폼을 구할 수 있는지를 조금 같이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S2라는 셋을 R3에 있는 애들로, 네,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러고 나면 이 S2는 S2에서 북극점을 뺀 거랑 남극점을 뺀 걸로 이제 오픈 커버라고 이제 이름이 불리면서 얘네 둘을 집합해주면 S2가 다시 되고, 그리고 유교집합 V를 해주면 얘도 다시 그 S2에서 뭐 노스폴하고 사우스폴 이거 두 개 빠진 게 돼서 다시 오픈으로 잡히는, 그렇게 이제 어떤 커버하는 열린 셋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잡을 맵은 프로젝션 하는 건데, 어디서? 국전 빼내서 발투로 가는 프로젝션 맵을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잡냐면, 구가 있을 때 어떤 평면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 북극점을 뺀 곳에서 시작해서 삼각형을 하나 그려줘요. 원의 중심처럼 보이긴 하지만 원의 중심이고요. 네. 이렇게 잡아주면 어떤 성질을 쓸 거냐면, 얘가 이제 얘가 직각이에요. 직각이고, 그리고 원위의 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닮음이잖아요. 이 닮음비를 이용해서 좌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기가 반지름의 크기가 1짜리인 원으로 잡았으니까 여기 전체는 1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G죠. 높이, 점의 높이, 점의 높이 G고요. 그리고 이쪽, 이 가로폭이 X이거나 Y일 거예요. 뭐 X축으로 보면 X고, Y축으로 보면 Y고. 네, 그럴 거고. 그리고 이 밑에가 저희가 잡고 싶은 좌표. U나 V로 저는 잡을 거니까 X좌표를 U좌표로 대응시키고 Y좌표를 뭐 V좌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큰 삼각형의 높이 1대, 그리고 작은 삼각형의 높이는 1-t죠. 그리고 큰 요그 밑변 U대,
작은 애는 x. 이렇게 비율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잡으면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u는 1-g분의 x가 되거든요. v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얘를 맵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xyg를 받아서 1-g분의 x, 1-g분의 y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북곡점을 뺀 모든 좌표를 이 평면에다가 지금 사용시키고 있는 거죠. 이 점을 이 점으로 대응시키고 뭐 이 점을 이 점으로 대응시키고 모든 점을 한 점만 빼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에다가 인버스를 태워주면 얘는 그러면 R2에서 2로 가는 맵이겠죠. 1대1 대응을 되도록 북곡점을 빼고 잡았으니까 역함수 당연히 잡힐 거고 이 역함수가 잡히는 게 저희가 이제 네개화라고 불리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될 거예요. 그럼 얘를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기술했던 이 관계식 이퀄 1하고 그리고 얘가 u, v였잖아요. 정의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u는 1-g분의 x니까 x는 u 곱하기 1-g겠죠. 그래서 관계식으로부터 x는 1-g 곱하기 u 그리고 y는 1-g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럼 요거 그대로 x하고 y 자리에 연립해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1-g 제곱으로 묶어주면 1-g 제곱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g제곱 이퀄 1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겠죠? 혹시 중간에 불편한 지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g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 g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u제곱 플러스 v제곱 g 그리고 플러스 u제곱 플러스 v제곱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근해 공식을 써서 풀든 어떤 식으로 풀든 이거 그냥 인수분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g는 1 또는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분의 u제곱 플러스 v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해 공식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위에서 이거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g는 1이면 안 돼요. g 1자리 빼줬으니까. 그래서 g는 1이면 안 되니까 g는 저절로 얘가 되고요. g가 얘가 되고 그리고 이 g를 여기 각각이 이 자리 이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u, v를 넣었을 때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요 녀석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니까 2u, 2v, u제곱 플러스 v제곱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럼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잡은 이 맵이 그 저희가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라운드 매트릭 같은 거 구할 때 그러니까 구면 좌표계로 이게 구를 이렇게 잡고 토로스 잡고 미적분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잡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인 거죠. 그러면 얘로부터 매트릭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어리어 폼도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어리어 폼을 어떻게 구했냐면 정의 자체가 디터미넌트 매트릭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니까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이제 리만 매트릭인 거죠. 리만 매트릭 구하는 법은
EFFG니까 얘는 사실상 이제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하고 행렬곱 얘의 자코비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한 이 메게바에서 U방향으로 편미분 해준 거, 그리고 V방향으로 편미분 해준 거, 그럼 얘가 3/2가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해준 다음에 얘네들 두 개를 그냥 그 답변 대적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단순 계산 그 목미분 뭐 그런 것만 이제 좀 계산인데 해주면 매트릭이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4의 1, 0, 0, 1이 계산이 돼요. 얘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계산이 되는 걸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 DA는 정의대로 얘를 그 얘가 여기 있으니까 요 녀석이 제곱이 됐다가 루트를 씌워주니까 이게 그대로 오겠죠. 그래서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 제곱분의 4 du 웨지 dv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한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그 매개화를 잡을 때 이미 북점 하나를 빼고 잡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투폼인데 U라는 오픈 커버에서 정의된 투폼이겠죠. 그러니까 M 전체에서 정의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면은 이미 매개화를 잡을 때부터 북극점은 빼고 매개화를 잡았으니까. 네. 그래서 얘는 그 U라고 하는 로컬한 곳에서 정의된 그 에어리어 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궁금한 건 그 앞에 이제 가우스 곡률이 붙어 있는 그 곡률 투폼이니까. 근데 가우스 곡률은 S2에서 그리고 그 반지름이 1인 경우에 K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이죠. 그러면은 KDA가 그냥 DA로 적히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고전적인 상식으로 그 적분을 하면 4파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4파이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보려고 일단은 그 극적표로 한 번 더 바꿔줄게요. 그러면 원래 얘로 잡았는데 여기다가 앞에 하나 따고 이렇게 잡아줄게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도메인 D는 얘는 극적표 그냥 그거죠. 0, 무한대부터 곱하기 뭐 0,2파이. 네, 여기에서 U로 가는 맵을 잡아주면 별 뜻 없이 그냥 알코사인 세타로 XYZ를 따주는 거죠. 그냥 어차피 R2 평면이었으니까 R2 평면을 극적표계로 바꿔주는 그냥 그 얘기인 거예요. 적분을 하려면 이제 극적표 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녀석을 극적표로 써주면 DU는 URDR 플러스 U 세타 D 세타. 근데 U, V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럼 U를 R로 편미분 해주면 코사인 세타 D 세타, D 세타 DR 플러스 세타로 해주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 세타. 그리고 DV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V를 R로 하면 사인 세타 D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DU 웨지 DV는 얘는 요거랑 요거죠.
둘이 웨지를 해주는 것이고, Z는 XK 웨지, ZK. 이거는 빵인 거 알고 있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D알파 웨지 D베타 이퀄 마이너스 D베타 웨지 D알파.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적용해주면 앞에 거 R하고 뒤에 거 세타 요거랑 요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R 사인 세타 제곱 그리고 뒤에 거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앞으로 빼주면 사인 제곱 세타 DR 웨지 D 세타 RDR 웨지 D 세타가 되죠? 그리고 이거 저희 그 야코비안 그 처음에 극좌표 처음 배울 때 야코비안으로 나오는 텀이랑 똑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네, GXDY가 RDR D세타로 바뀌는 거. 그러면 얘까지 확인을 해줬으니까 얘는 얘는 R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주면 R제곱 플러스 1제곱 분의 4R DR 웨지 D세타. 그 되겠죠? 네. 그리고 얘를 적분을 해주면 0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2파이까지 R제곱 플러스 1 제곱분의 4R DR D세타 쓰면 0부터 무한대까지 R제곱 플러스 2를 U로 놔주면 ERDR을 DU가 되니까 쟤만 바꿔주면 2가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2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U, U 곱하기 2파이가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U 마이너스 1승의 무한대랑 0 곱하기 2파이입니다. 4파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김수민 선생님. 아니 뭐 그냥 0 아니고 1 오타. 아, 네. 감사합니다. 이해도 받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사실은 굳이 계산 안 해도 그냥 4파이인 거 알잖아요.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산을 했냐면, 제가 왜 DR 디세타로 이걸 바꿨는지의 맥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U랑 V랑 저렇게 같이 있으면 해결하기가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항상 적분 계산할 때 느끼는 바지만 극좌표로 변환하면 편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DA라는 애는 약간 이런 애잖아요. 수범인데 U에서 정의된 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로컬하게 정의된 애예요. 근데 U는 R2랑 호메오몰픽하죠. 저희 아까 그 원투원 그 맵도 잘 잡히니까 R2랑 똑같이 생긴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심플리 커넥티드고 컨트롤더블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포안카레 렘마가 항상 적용이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 얘는 누군가로부터 내려온 이그젝트 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그젝트를 찾는 걸 해야겠죠. 얘의 엄마는 어떻게 생겼나? 네, 그걸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렇게 U제곱 플러스 V제곱이 있으면 이게 바꾸기가 그래요. 네. 그래서 R하고 세타로 바꾸면 조금 해결하기가 좀 편해 보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런 라인에서 적분할 때도 이렇게 펴낸 것처럼, 그리고 얘가 지금 치환했을 때 치환 적분이 되게 잘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이 적분 부정 적분인가요? 를 찾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R제곱 플러스 1 제곱분의 4R, 2R, 웨지, D세타인데 얘가 지금 누군가의 원폼으로부터 AR 세타
dr 플러스 dr 세타 t 세타로부터 외미분을 취해서 온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주면 귀찮아. ar a 세타 d 세타 웨지 dr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적힐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서는 dr 붙은 애만 살아날 거고요. d세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d세타 붙은 애만 살아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d세타 dr의 위치가 바뀌면서 a세타의 부호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dr 마이너스 a세타 dr 웨지 d세타. 사실은 저희는 그 컬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웨지 계산을 해서도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게 그래도 된다고, 항상 그래도 된다고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 텀이 R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그, 요 녀석을 그냥 0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세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뭔가 값이 바뀌거나 그런 애는 아니니까. 그리고 면적적,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잘 돼요. 네, 잘 돼서. 그래서, 어휴, 네. 그래서, 그, partial RB니까 얘를 찾으려면, 이렇게 한 다음에, DR로 접근하고, C 스타가 뒤에 나와야겠죠? 이렇게 되야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저게 저거라는 거니까, R제곱 플러스 1 제곱분의 4R, DR, 플러스 C 스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죠? 그쵸? 네. 그러면, 요거를, 아까 어떻게 했죠? R제곱 플러스 U로 바꿨죠? U 마이너스 2승. DU였으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2가 앞에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U가 R제곱 플러스 1이었죠. 그러니까, R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C 세타. 갑자기 막 하려니까 갑자기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텐셜을 찾아지면 얘는 지금 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DR이 여기였거든요. 그 뒤 D세타가 붙거든요. 그래서 R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냥 C라고 쓸게요. 하고 D세타 꼴이 되고 얘를 D를 취해주면 정확히 제가 나와요. 정확히 제가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얘가 이제 잘 뭐라고 해야 되죠? U 전역에서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U에 있는 원폼에서 외미분 D를 취해서 T폼이 유도가 된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확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저희는 저 D세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 결국에는 극적표로 바꾸는 거에서 왔으니까 저게 와인딩 폼의 이펙트인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R제곱도 마찬가지로 U제곱 플러스 V제곱으로 바뀌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전역에서 정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U,V 좌표로 확인을 하는 게 네, 정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 분의 이거 마이너스가 맞아. 잠시만요. 맞아, 이제 헷갈리네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지금 여기까지 했던 거였죠? 네, 그래서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그건 이거 한번 하는 게 좋겠네요. 또 따라가는 게 좀 다르니까. 네, 된다는 걸 봤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 분의 C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U제곱 플러스 V제곱 분의 마이너스 VDU 플러스 UDV 이렇게 풀리겠죠?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신가요? 요거 그냥 다시 U랑 V의 좌표로 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언제 정의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문제거든요. 얘가 이게 여기 살아있어 버리면 U, V가 0,0인 점은 X, Y, G가 0, 0, 마이너스 1인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U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얘 여기서도 이 원폼이 잘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 U제곱 플러스 V제곱의 분모가 있는 순간 얘는 발산해버리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쟤를 죽여줘야 돼.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U 전역에서 네, U에서 잘 정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남극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게 처음에는 북극점을 빼서 남극점이라는 거죠? 네, 북극점은 이미 빠져 있고, 아, 네네네. 근데 남극점은 아직 있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쟤를 죽이기 위해서 얘가 2가 돼야 돼요. 얘가 2가 됐을 때 얘가 2가 되고 2랑 지워지면서 정확히 이 텀이 살아남거든요. 분자에서. 네. 그러면은 C가 2라고 하자. 2라고 하면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 분의 2 U제곱 플러스 V제곱 하기 유노마가 오겠죠? 이제 네. 그럼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얘가 지워지는 거죠. 얘가 지워지고 나면 네. 이 네. 얘가 이제 비로소 원폼으로서 U 전역에서 정의가 된 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로컬한 그 에어리어 폼 내지 그 곡률 투 폼의 로컬한 포텐셜을 찾은 거예요. 포텐셜 원폼을 찾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를 베니싱 해줘야 되는 거를 이제 김수민 선생님께서 먼저 계산으로 찾아서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일단 그럼 네. 괜찮으시면 혹시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로컬, 아, 지금, 네, 그러니까, 네. 북극점을 뺀 걸 U라고 했는데도, 네. U에 대해서 지금, 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얘가 이그젝트 폼인 거를 알고, 그거의 포텐셜을 찾는 과정이었고, 그 네. 다음에 그 포텐셜 안에 있는 저 D 안에 있는 R제곱 플러스 1분의 C, 저 네. D제타를 UV로 본 거잖아요? 밑에 적으신 거.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얘를 D를 취하면 우리가 원하던 그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거를 바꿔봤는데, 네. 여기 나오는 거죠. 네. 저 DA가 나와야 되는데, 분모에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UV가 0이 음, 되면은 남극점에 해당하는데,
그 남극점은 U에 일단 들어있는데 거기서 정의가 안 되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C가 반드시 E가 되어야 된다. 그쵸, 그쵸. 그런 결인 거죠, 이런 얘기죠. 이제. 네. 만약에 얘를 U 전체에서 정의할 게 아니라 원에서 U캡 V에서 그냥 얘보다 더 작은 애죠. 여기서 얘를 정의를 하고 싶으면 그 U제곱 플러스 V제곱이 0, 그 발산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저희가 함수값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미분 그 방정식을 이제 푼 이 과정에서 사실 R로 편미분을 취할 거라서 이 C세타라는 부분은 세타에 대해서도 자유도가 무한이고 그리고 상수로도 자유도가 무한인데 뭐가 되든 그 파셜 R 취하면 빵이 되니까 저기 자유도가 무한인데 근데 U에서 정의를 할 거라면 C가 2가 될 때 그때 이제 얘가 지워지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U에서. 그리고 이 과정을 한 이유는 M 전체에서 뭔가 그게 뭐 포텐셜이 존재하는지 따지는 건 어렵지만 그 유클리드랑 비슷하게 생긴 컨트랙터블하고 뭐 심플리 커넥티드하고 컨트랙터블한 데서는 포항카레 렘마로부터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돌려서 U에서의 이그젝트를 포텐셜을 구한 거죠. 그러면 C가 2일 때는 U에서 다 정의가 된, 아, 그쵸? 저희가 근데 글로벌하다고 말하는 그게 S2 전체를 말하는 게 글로벌인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로컬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그러면 제가 이제, 네, 요거랑, 잠시만요. 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아, 요게 이제 제가 원래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만든 문서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에타를 저희 상황에서 아까 그 KDA라고 보시면 돼요. 이 KDA에 대한 적분이 스토크스 정리와 그 곱미분의 법칙만을 통해서 그 이전 스테이지에 그 저희가 찾은 그 포텐셜이죠. 포텐셜의 차이, 교집합에서 포텐셜의 차이로 정확히 바뀌거든요.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먼저 미적분학으로 감을 잡은 건데, 그러면 얘도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세팅을 보면 지금 그 S2를 먼저 잡았어요. 정확히 이거죠. S2를 잡았고, 그리고 S2에서 북극점 뺀 거, 이거를 저희는 직접 계산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했고, 그리고 남극점 뺀 것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남극점 뺀 거 똑같이 해주면 그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 곡점 뺀 거. 얘는 남극점 뺀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이미 그 목점을 기준으로 그 방향을 잡아줬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 아래에는 저절 반대 방향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복수로 갔을 때 G 이퀄 그 1 오버 W 뭐 이런 식으로 잡혀서 뭐 홀로모픽하게 잡히니 뭐 아무튼 방향이 이미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로 그 매개화를 잡아주면 이렇게 정확히 되고요. 여기 부호만 좀 바뀌죠. 그리고 여기 부호만 바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지션 맵이라는 걸 한번 봐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U에서 딴 그 유교집합 V를 다시 S2로 돌려보냈다가 V의 차트로 잡았을 때 걔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걸로 보면 그 파이 인버스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U, V로 XYZ를 잡은 다음에 그 XYZ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예,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분의 2U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네끼리의 관계가 이렇게 잡혀지거든요. U, V랑 S, T랑의 관계가 이렇게 잡혀져요. 저거 단순 넣고 계산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6, V를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극지표로 바꿔주게 되면 S, T의 좌표가 여기가 R이죠. R제곱. 여기가 R제곱. 그래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S, T도 똑같이 대문자 R하고 이 B로 그 매개화를 해주면 R은 R분의 1이 나오고요. 그리고 북도는 반대 방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극에서 잡은 좌표랑 북극에서 잡은 좌표가 정확히 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똑같이 저희가 아까 했던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요. 북극점에서 잡은 좌표로 그 에어리어 폼은 이렇게 나오고 남극점에서 잡은 좌표로 에어리어 폼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별이 똑같이 뭐예요? 요거는 그냥 말이 되게 쓴 거거든요. 그냥 풀백 한다고. 저도 여기 문서에 몇 개가 있는데, 이 relative compact라는 용어, 그리고 이게 relative compact죠. 그리고 뭐, 여기는 없는데, 클로저, 막 이런 단어들은 잘 모르는데, 말이 되도록 써야 되니까 쓴 거고요. 그냥 저희가 구한 방식 그대로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냥 풀백 해준다는, 네, 기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극에서 잡은 거랑 남극에서 잡은 거 똑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잡은 거, 알제곱이 왜 있지? 못하네요. 어, 맞네요, 맞네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이를 픽스해서 잡은 포텐셜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북극에서 생긴 거 이렇게 생기고, 남극에서 생긴 거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이 트랜지션 이거 잡은 것 때문에 ED 세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랜지션을 제가 손글씨로는 안 써가지고 트랜지션 보여드리려고 이 문서 잠깐 킨 거고 다시 이제 돌아가면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손으로 한 거 다시 보여드리면 네 여기서 마이너스 붙은 거 그리고 똑같이 계산은 과정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리만 매트릭 구해주고 에어리어 폼 구해준 다음에 에어리어 폼도 똑같이 유도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적분도 똑같이 해주고 매개와도 똑같이 해주고 그래서 로컬 포텐셜을 여기였죠. 아까 저희 구한 거. 여기 C를 2로 잡아준 거였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나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U에서의 포텐셜, 그리고 V에서의 포텐셜은 이렇게 잡혀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보였던 트랜지션 맵에 의해서 R은 1분의 R이고, 세타 T는 마이너스 세타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교집합 부분에서 차이를 계산을 해주면요. 처음에는 제가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이거를 비교하려고 복수좌표를 억지로 이렇게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봤던 거고,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거랑 복수좌표로 유도해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을 교집합에서 빼주게 되면, 이게 U에서 저희가 구했던 거, 이게 V에서 구한 거, 그러면은, 바꿔주기만 하면, 이, 어, 마이너스 D세타, 그리고 R제곱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여기에 R제곱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R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냥 2D 세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빼주게 되면 정확하게 2D 세타가 나와요. 그럼 얘는 어디 있는 애? 얘는 원폼 6캡 V에 있는 애고요. 그리고 얘가 정확히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베타맵 있죠? 베타맵에서 오메가 U, 오메가 V를 받았을 때 오메가 U 빼기 오메가 V 6캡 V에서 이거예요. 네, 여기까지 유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꽂혔던 포인트가 뭐냐면요. 얘 지금 ED 세타잖아요. 이 ED 세타를 S1에서 적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 4파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S2에서 커베이처 2폼을 적분해주면 4파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 델타 맵을 봤을 때 델타 맵은 오메가를 6캡V에서 데려오고요. 그리고 베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뭔가 수상, 같을 이유가 없는 같은 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의의 폼들에 대해서 임의의 K 플러스 1의 전체에서 정의된 애가 여기에 있는 어떤 에타의 적분이 M에서 에타의 적분이 어, 6FV에서 오메가의 적분하고 같은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입되는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들의 초이스에 따라서 또 값이 영향이 변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것도 한번 보일 수 있을까. 자, 이제 제 원래 이제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셋업을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일단 코멘트 있으시면 한번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M이 어디서 등장, 저희 상황에서 M은 S2죠. 전체 아, 공간이요. 그 네네. 글로벌한 그런 거. 네네네. 궁금한 글로벌이요. 이거 혹시 괜찮으신가요? 거기 세타가 왜 마이너스 B로 나온 거죠? 제가 좀 놓쳤던 아, 것 같은데. 이게 그 북극에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설정해줘서 그래서 음. 남극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방향으로 뒤집어지게 돼요. 방향이. 아,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파이 1 인버스 파이 2 서클 파이 1 인버스에서 합성해주면 트랜지션 해주면 정확히 세타랑 파이가 마이너스 붙은 관계로 나와요. 음, 세타랑 파이랑.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라지아라고 식물알이 이 역수관계인 거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트랜지션 맵으로 보여도 똑같이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그 아, 네, 그거 한번 더, 네, 좀 이따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딱, 트랜지션 맵, 여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로 지금 6,V로 XYZ를 매개화한 거예요. 얘가 지금. 그쵸? 그러니까 XYZ 좌표가 U랑 V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D는 얘가 될 거예요. 유제곱 플러스 이거 분의 이거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가 여기로 들어가고. 네. 그러면은 지금 분모가 얘랑 얘랑 분모랑 똑같으니까 이제 분모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1이 있었으니까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거기서 얘를 더하니까 2u제곱 플러스 2v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분모는. 그리고 얘는 2u가 나와서 2만 지워지면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따 끝나고 자료 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걔가 무슨 말이냐? 걔는 지금 XYZ로 ST를 매개한 거에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U, V로 S, T를 매개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얘를 다시 그냥 극좌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ST가 UV를 이걸로 잡았을 때 그러면 ST도 똑같이 대문자 R이랑 그 이 파이로 R 코사인 파이, R 사인 파이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 관계가 정확히 이렇게 된다. 네, 그 의미입니다. 아, UV는 그 북극점을 뺀 U라는 네, 공간에서 UV로 그 원래 스피어를 4개화했었고 네, V는 남극을 뺀 거죠. 그래서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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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 거를 V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또 역시 프로젝션을 해서 S, T라고 해서 이렇게 바꾼 건데 네, 이제는 네, 네, U에서 V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걸 생각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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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맞습니다. 하면 한 건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형태가 R분의 1을 라지 R로 딱 두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정확히 음,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 어떤 둘 다 있는 부위를 생각을 하면 얘를 지금 하는 게 파이 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볼피 원, 그냥 파이 인버스로 쓸게요. 인버스. 그리고 얘가 파이 2, 그리고 얘가 V, 얘가 U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파이 인버스 2라고 잡으면 여기 만약에 똑같이 생긴 이렇게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D라고 쓰면 파이 인버스 D를 취해주면 여기는 어떤 부분이 나올 거예요. 가운데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러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얘를 태워서 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파이 2. 어, 네. 요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겹치는 부분에서 좌표들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확인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럼 괜찮으시면 여기서부터는 좀 적어봤거든요. 네. 스티전 오브 유니티의 정의예요. 정의를 보면은 뭐 다 읽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읽어보면 그 결국에는 저희는 지금 이거 그 무한급으로 일단 볼게요. 편하게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는 애들은 어디서 정의된 애들이냐면 이 로우 i라는 애는 정확하게 m에서 0,1로 가는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m 전역에서 정의는 돼 있어요. 정의 자체는 m 전역에서 되어 있고 그리고 0,1의 구간으로 가는 애들이고 그리고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라는 조건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죠. set of functions고 이런 애들인데 그 무한번 미분 가능한 m에서 정역을 m으로 가지고 그 0,1을 그 공역으로 가지는 그런 애들을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고 얘기할 건데요. 근데 그게 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렇게 부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때 이 로컬리 파이나이니스 같은 애들은 되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계산 한번 보시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면 그 임의의 그 포인트 x마다 그 x에서 0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값이 존재하는 로우 아이들 얘가 u 한 개만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뭔지 그 얘기를 하면 3번으로 넘어가서 확인하면 이야기가 쉬워요. 파티션이라는 건데 얘는 그 점에서 이 로우 아이들을 다 더해주면 1이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이 파이나이트 조건이 깨지면 그러면 얘가 이거 무한대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수렴하는지부터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제일 편하게 조건을 걸었을 때가 어떨까?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유한합으로 정의하자가 뭐 나름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 조건인지까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으나 네, 그런 조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상수학에 나오는
뭐, 클로저? 뭐, 닫힌 집합?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얘도 그, 서포트라는 거를 아무튼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 i가 정해지는 것마다 0을 가지지 않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로우 i가. 예를 들어서, 로우 i가 여기서 f를 가지고, 여기서 0을 가져요. 어, u에서 v를 뺀대. 그리고 otherwise. 이러면, 이렇게 반대로. u에서 v를 뺀 데에서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에서는 0을 가진다. 그러면, 서포트 로우 i. 쟤는, 음,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게 이게 되는 거죠. 함수 값을 가지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얘도 저희가 스토커스 정리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의 경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 영역의 경계를 따질 때 오픈셋으로 잡으면 이게 셋을 나누기가 애매하잖아요. 그 네이버후드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걸 팔자르듯이 자를 것이냐에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닫힌 구간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의 그 함수들을 모았을 때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를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는 함수들을 저희가 아까 본 상황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구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잡아보면 저희는 m을 예로 뒀었죠. 그리고 오픈 패치 두 개를 북점 뺀 거, 남극점 뺀 거로 뒀어요. 그리고 거기서 각각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로우 1의 서포트는 U1 안에 들어가겠죠. 그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조건이었으니까요. 정의. 그러면 이 로우 1이 0이 항상 0이 되는 그쵸. 네. U1 안에서 얘가 함수값을 가지니까 U1을 전체에서 제거해주면 거기서는 항등적으로 0 함수가 돼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서포트의 그게 정의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그리고 로우2도 마찬가지로 U2를 뺀 전역에서는 0이 되어야겠죠. 그럼 이 두 조건 때문에 U1에서 U1 교집합 U2를 빼면 얘는 적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컨대 여기가 U1이고 여기가 U2면 그 로우2는 여기서 항상 0이죠. 그리고 로우1은 여기서 항상 0이죠. 근데 로우1 더하기 로우2는 항상 1이어야 되거든요. 상등적으로 1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로우1은 1일 수밖에 없어요. 둘이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로우2가 또 항상 1이어야 돼요. 그게 일단은 조건이에요. 이 안에서 어떻게 세밀하게 이 서포트들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적어도 여기서는 이런 값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전 지식으로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그럼 제가 보이고 싶은 거는 결국 이거 한 장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 한 장이었고, 이거 한 장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음, 적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로컬 파이나이니스 조건을 한번 그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 로우 1하고 로우 2가 주어지고, 그리고 에타라고 할게요. 에타의 U에서의 얘는 포텐셜을 오메가 U로서 가지고, V는 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잡은 S2의 상황에서는 이게 항상 성립이 되는 걸 알고 있죠. 잘 로컬하게 애들이 포함카를 엠마가 되는 거를 가지면 이렇게 항상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보면 M에서 에타를 적분하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M에서 얘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을게요. 로우 I 에타 맞죠? 이거 로우 1 더하기 로우 2는 1이니까 맞죠? 네. 그럼 얘를 이제
선형성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미 그 로우 y가 특정점 x에 대해서 그 무한하게 많은 값을 가지면 이거 순서 바꾸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일단 이런 데서부터 그 로컬 파이나이니스 조건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얘를 적으면 m에서 로1 에파 플러스 m에서 로2 에파가 되는데 서포트 로 i는 ui의 부분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에타를 얘네들로 각각 바꿔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로1 오메가 u 플러스 m에서 로2 d 오메가 e 오메가 u d 오메가 v. 네. 근데 로우1, 로우2도 m 전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었고 오메가 u, 오메가 v도 전역에서 정의되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문제가 없죠. 영역은 m이에요, 현재. 영역 m 전체에서 이렇게 적분을 해도 값이 똑같아져요. 서포트 조건 때문에. 그 범의 1이 나오고. 그러면 이 로 i d 오메가라는 꼴을 어떻게 줄 거냐면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시켜 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로 폼 간, 그러니까 함수 간의 라이프니츠 룰이 아니라 그 K폼 간의 지금 K폼, M폼과 K폼이 있을 때 걔네들끼리의 라이프니츠 룰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부호를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부호를 신경 써줘야 되는데 음, D 이렇게 한번 써주면 E 알파 웨지 베타 플러스 알파 디그리 알파 웨지 D 베타. 이게 아니죠?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저희 상황에서 대입을 해보면 D 로 I 오메가 이퀄 D 로 I 웨지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디그리 로 I는 제로 폼이죠. 그 디그리가 제로인 거예요. 제로 폼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K 폼이냐. 근데 제로 폼이니까 얘는 0승이 되고요. 그래서 로 I 웨지 D 오메가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얘를 보고 있죠.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넘겨서 빼주면 여기에요. 그게 라이브니츠를 적용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얘는 M 전체에서 D 로 1 오메가 U 마이너스 전체에서 D 로 1 웨지 오메가 U M에서 플러스 M 전체에서 D 로 2 오메가 V 마이너스 M에서 D 로 1 2 웨지 오메가 V 이렇게 되겠죠? 써주면 저 근데 질문 있어요. 네네네. 그 그 U가 안 갖고 있는 점 이름이 뭐였죠? U가 안 갖고 있는 점이요? 북극점이요? 네네. 네. 북극점에서 고배 미분법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차피 0이라서 상관없어요. 앞에 파티션 오브 유니티 곱빼져 있어서. 네. 아, 네.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문제가 되는 지점을 어차피 다 베니시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점이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어차피 이미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그 스위치를 꺼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잘 잡을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점 하나만 이렇게 딱 죽는 게 아니라 조금만 넓게 0이었어도 네. 그 구간에 그 납작한 구간 그 0이 되는 구간에서 다 저 D 로 원 오메가 U가 다 0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는 그 상황이 아니라 딱 그 부극점에서만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게, 여전히 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연속적으로 되는 거라 상관없지 않나요? 걔만 딱 0이어도. 요런 필요 조건들만 만족하는 애를 잡으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약간 그 고배 미분법에서 약간 뭔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음.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도 이제 어차피 좀 이따 바로 할 거여서 보여드리면 그 G 로우 원의 이 서포트는 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I라고 잡더라도 이게 원, 투 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유교 집합 V를 나가는 순간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뒤치하면 빵이죠. 그리고 U1에서 나가면 뒤치하면 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어디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냐면 U 교집합 V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값을 가지는 구간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가지는 어떤 조건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김수민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겠는데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아마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나이브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바운더리랑 그 폼들을 계속해서 이제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바꿔주면 안 되는데, 근데 또 그 스토커스 정리 같은 거 보면 이제 U에서 스토커스 정리를 쓰면은 그 저 남쪽 아래 내려가서 작은 원으로 이제 생길 거예요. 그쵸? U는 이제 남극점 빼내니까 북극점 빼내니까 저 위에서 서클 하나 나올 거예요. S1 하나. 근데 그 S1이 가운데서 잡히나 위에서 잡히나 아래에서 잡히나 그 크기에 상관없이 저희는 적분값이 같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영역을 바꿔도 되나? 그래서 제가 지금 바꾸는 과정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의심을 하면서 유심히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저는 이 M을 계속 유지를 했냐면, 사실 여기는 U1으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그, 퍼진 오브 유니티의 성질 때문에 U1으로 바꾸면 안 되겠네요. 여기를 서포트 U1이라 잡아야 되나? 아, U1으로 해도 상관없겠다. 네. 어차피 그 서포트를 나가면 0으로 베니시 시킬 거라서 정의는 잘 되니까 U1으로 바꿔도 되는데 굳이 안 바꾼 이유는 그냥 얘를 스토커스 정리로 파셜 M은 0이잖아요. 지금 2차원 가형체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M이 이미 이차원 다양체였기 때문에 이 컴팩트한 다양체였기 때문에 그거의 그 경계는 없으니까 공집합이니까. 네, 요거 그냥 쉽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얘는 공집합이니까 여기 날라가요. 스토커스 정리하면 얘는 이그젝트 폼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그러면 로우 1 더하기 로우 2는 상대적으로 1이기 때문에 로우 2는 1 마이너스 로우 1이죠. 얘는 함수라서 그냥 세 개로 써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로우 2 자리에 D 취할 거니까 마이너스 로우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m에서 D 로우 1 위치 오메가 U 그리고 얘는 플러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로우 1이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줘서 플러스 m에서 D 로우 1 위치 오메가 V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m에서 D 로우 1으로 묶어주고 웨치 오메가 U 마이너스 오메가 V까지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m에서 D 로우 1 오메가 U 마이너스 오메가 V 얘도 똑같이 로우 1이 제로 폼이기 때문에 부호는 상관 크게 없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로우 1 웨지 D 오메가 U 마이너스 오메가 V가 나와요. 근데 얘 유심히 한번 보시면 얘는 D 오메가 U 마이너스 D 오메가 V거든요. 근데 저희 전역에서 에타가 정의되어 있었어요. 전역에서 에타가 정의되려면 교집합 부분에서 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에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솔트 이그젝트 시퀀스 때문에 그 에타가 투폼에서 전역에서 정의가 되려면 교집합에서 그 베타 맵을 태워서 보냈을 때 그 디퍼런스가 제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쟤는 그 U랑 V에서 각각 정의된 애들이어서 베타 취해서 보내면 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빵이 돼요. 그래서 얘는 지워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수정적으로 마이너스 m에서 d 로 1 오메가 u 마이너스 오메가 v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포트 d 로 1은 얘는 무조건 6캡 v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집합 밖으로 나가면 1이거나 0일 수밖에 없어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조금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크스 정리를 쓰고 싶거든요. 스토크스 정리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그 영역대에 있는 값들만 보는 게 아니라 경계에서 값을 잘 봐야 되거든요. 경계에서 그 경계가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경계가 뭐 잘 분리가 되는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뭐 뭐 이름도 까먹었는데 컴팩트 무슨 서브스페이스 해서 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걔로 그냥 바꿔줄게요. 그냥 된다고 치고 그러면은 어차피 서포트가 이거니까 여기에서만 값을 가지니까 이 m은 얘로 줄여둬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 밖에서는 어차피 0 값만 가지니까 마이너스 w d 로 1 오메가 u 마이너스 오메가 v가 되고요. 얘 스토커스 정리 취해주면 마이너스 파셜 w 로 1 오메가 u 마이너스 오메가 v가 딱 완성이 돼요. 여기까지 봤는데 그러면
로우 1에다가 이 W의 경계가 저희가 9로 치면 이 W란 애가 그 유교집합 V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W란 V를 임의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잖아요. 이렇게 되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W의 플러스 경계, 얘를 W의 마이너스 경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볼 수가 있겠죠? 유교집합 V 안에 들어가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 경계, 그 W 플러스 경계를 넣었을 때, 어, 얘는, W라는 값에서만 로우 1이 값을 가지는 거니까, 여기는 U의 세상인 거죠. U의 세상. U의 세상이니까, 로우 1은 1값을 가져야겠죠, 여기서. 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한번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로우 1이 0이면, 로우 2가 1이어야 되고, 로우 2가 0이면 로우 1이 1이어야 돼서 이 관계 때문에 로우 1과 로우 2의 서포트에 따라서 항상 거기서 1하고 0이어야 돼요. 그 경계에서는. 아까 그 로 1이 U 거였나요? 네, U 거였어요. 로 2가 V 거였죠? 네, V 거였어요. 좀 헷갈리긴 하네요. 네, 그리고 저도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저기, 수밖에 없고. 네. 근데 혹시 플러스 경계, 마이너스 경계가 어떤 거죠?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네요. 저도 이해가 잘 아, 안 된 것 그게 같기도 아니라, 해요. 그 이런 에, 거죠. 에, 그러니까, 네네. 네. 한 여기를 기준으로 서포트가 로우 원의 서포트가 이 영역을 W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W가 되겠죠? 그러면은 로우 원은 항상 0이에요. 어디서? M 전체에서 W를 뺀 곳에서 여기서는 다 0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W의 영역이 기준이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1이 되느냐, 0이 되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함수 값을 가지느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 네. 그래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선택에 의존되지 않는 이유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고르는 것마다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값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결정되고 그 영역이 결정되는 것마다 이 m이 얘로 바뀌고 그리고 그 경계에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무조건 1 빼기 0이 되기 때문에 1 빼기 0이 아니죠. 1하고 0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W 플러스에서는 그냥 오메가 U 마이너스 오메가 V 이런 꼴이 나오고 영역의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0 곱하기 오메가 U 마이너스 오메가 V 이렇게 나와서 얘는 0으로 꺼져요. 그래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선택에 의존되지 않아요.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에 재치가 나와가지고 중간에 잘 못 들었는데 저기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 붙는다고 하셨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이거는 저희가 S2라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경계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치 커버를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네. 그러면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고 뭐 1번, 2번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냥 제가 네네네. 이름을 그냥 붙여준 거예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영역의 경계의 그 교집합에서 값의 차이만 유의만 적분값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저 플러스라고 쓰신 게,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서 함수가 그 0이 아닌 걸로, 1인 걸로 남는 그거를 네네네네네.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걸 기준으로 그 오메가가 영역이 나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그런 의미라고 하시는 거죠. 네네네. 어,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 여기 U랑 V가 컨트랙터블 하다고 잡으면 얘가 존재하는 거
그리고 렐러티브 컴팩트 도메인이래요, 이게. 그래서 D로 1은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조금 같이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잡으면 결국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거예요. 에타를 전역에서 적분하는 건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경계에서의 그 교집합에서의 차이가 정확히 이걸로 떨어진다. 네, 이거를 보이고 싶었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그 포텐셜 있죠. 걔네 그 이그젝트만큼 차이 나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의 그 초이스에 디펜던시가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에타를 전형에서 적분하는 거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나눠주고 저희가 했던 거 그대로죠. 그리고 얘가 이미 껍데기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리고 라이프니츠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여기서 요거 죽고 요거 죽고 해서 얘랑 남아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까지 제가 금방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라이프니츠를 한 번 더 써줘서 얘가 0 되는 걸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전개로만 바꿔줬다. 그리고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고르는 것마다 경계가 바뀌는 것마다 얘는 결국에 1하고 0밖에 안 남기 때문에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선택에는 의존되지 않는다. 또 주장하고 이 S2의 예시를 가져와서 얘가 2D 세타 온 걸로부터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요. 폼 KDA를 가져와서 얘를 적분하는 건 사실 얘를 적분하는 건데 이거는 경계에서의 그 차이를 보는 것만 남는다. 근데 북극하고 남극하고 보면은 한쪽에선 0이 되고 한쪽에선 1이 되니까 한쪽에서 1이 되는 거 썰클 하나만 남는 거잖아요. 경계는. 그러니까 S1에서 2D 세타, 2D 세타를 적분하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를 적분하면 정확히 4파이가 남는다. 그래서 델타 그 커넥팅 호모몰피즘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기여하는 거는 이거 쪼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SES 간의 움직임에만 영향을 주고 나머지는 스토커스 정리랑 라이프니츠룰로만 이 움직임이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발표드린 2개 자료랑 그리고 이거 정리한 자료 디스코드에 올려드릴 테니 그 코멘트 주시면 네, 더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코멘트 혹시 있으시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오늘 했던 거, 아니, 진짜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같은 계산을 한 7월 26일쯤에 해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신기해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까 그, 뭐지? N에서 구일미분 함부로 쓰면 안 되냐는 것도 그때쯤에 약간 음, 썼던 거라 약간 신기해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뭐 코멘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수학을 하다 보면 여러 테크닉 중에 제일 화나는 테크닉이 0이랑 0 더하고 1 곱해놓고 그거 장난질 치고 하고 예, 딱 강력하긴 한데 그만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장난질이 어딨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솔직히 그 유니티를 파티션한다는 것도 사실 1 갖고 장난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 그쵸. 약간 그래서 예, 많이 경험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0 더하거나 1 곱하는 거 강력하면서도 네, 화나는 약간 그냥 그냥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저도 약간 감상인데, 라이프 니츠를 2번 써서 했잖아요. 제가 지금 잘 네네네. 기억하고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라이프 니츠를 2번 쓰면서 이제 중간에 다 영어로 달리고 뭐만 남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얘가 되지? 이렇게 뿅 하는 거 보면서, 저게 좀, 좀 마음에 안 든다. 약간, 아니,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종이 접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네네네. 뿅 이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근데 그게 그냥, 네. 문서에도 비슷한 증명이 그렇게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 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되어 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문서에, 라이프니추럴이 나왔었나? 네. 근데 문서 증명을 제가 정확하게 잘 안 봐가지고, 아직은. 그래서, 조금 잘 모르겠는데, 그거 증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거죠? 그, 제가 한 거는 그 네. 델파라고 하는 애가 커넥팅 호모몰피즘이 다른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스토크스 정리 그 자체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에타가 이제 저희가 적분을 하면은 이게 이그젝트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얘가 M의 경계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얘가 그냥 0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전 스테이지에서 교집합에서 차이가 0이면 정확히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냥 얘가. 근데 그게 남는 애들은 그 와인딩 폼도 여기다가 와인딩 폼을 집어넣으면 교집합에서의 상수 차이만큼 남거든요. 얘가 경계에서 일으키는 양의 값제차가 딱 남는 거고. 음, 그리고 커베이처 투 폼도 여기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의 그 이전 스테이지에서 교집합에서의 두 값의 차만 딱 남아서 그거 적분하면 그 다음 스테이지 적분이랑 똑같다. 그게 커넥팅 호모모피즘이 얘기하는 그냥 그 자체인 거죠. 의미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의미는 좀 멋있는 것 같다. 근데 계산 과정이 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서에서는 그 적분을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문서에서는 그러지는 않는데. 네,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아, 문서는 좀, 그리고, 네. 네, 좀 더 네, 말씀해 주세요. 짧고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이었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좀 드는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호모몰로지를 보는 거하고, 그리고 이 네어비토리스를 보는 거에 공감을 못 느끼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아직 그 있잖아요. 그 리만이 처음에 리만 공면을 도입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그 루트 G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루트 G를 정의할 수 있는 그 맥시멀 공간은 어딘가를 생각하다가 S2를 생각하게 됐다. 근데 S2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잡지? 그 CP1에서는 어떻게 잡지 하면은 C1하고 C1으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이 분할한 다음에 분할된 거를 어떻게 겹칠까의 생각이 되게 맥락이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실수 좌표에서 자 봐봐 이거 원투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로컬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정당성이 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소로 넘어가면 폴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관찰이 되는데 근데 실수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니까 호모로지라는 거를 보는 것도 그렇게 막 공감이 되지도 않고 사실 접근할 때 그게 그렇게 필요한 정보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감이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더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약간 맥락으로, 왜, 어디서부터 메이어 비트리스가 이렇게 넘어왔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챗GPT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역사적인 맥락? 이런 걸 조금 찾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였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서도 방금 말씀하신 뭐 루트 G라든가 아니면 뭐 로그 G라든가 이런 이슈로부터 와인딩 폼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메이어 비트리스로 건너왔다, 뭐 이런 맥락이 있긴 하던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 뭐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좀 알면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저는 보다는 김나은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잘 짜여진 설명과 정리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솔직한 감상으로는 이게 제가 얼핏 들어만 보고 원, 정의나 이런 건 정확하게 몰랐던 것들이 이제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나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 또 새로운 모르는 개념들, 뭐 지금 여기 써놓으신 것 중에는 contractible이나 relatively compact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서포트 이런 것도 제가 정의를 잘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많은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더 공부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 그리고 가우시안 커버처의 뭐 적분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미분기화 시간에 가우시안 공률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프린시플 커버처 되게 곱한 거로 그냥 저는 끝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적분한다는 거는 전혀 그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적분하면 좋은 성질이 있는 거라고 그냥 이제 느낌이 와가지고 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 적분하면 되게 좋은 게 있나 봐. 뭔가 그걸로 뭔가 구분이 되고 되게 특징 어떤 거를 성질을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좀 유용한 의미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도 여러 가지 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꽤 많아지네요. 아무튼 그래도 이게 좀 그 애초에 정확하게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고 아 저도 일단 계산 한번 수행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그, 지금 방금 코멘트 해주신 거에 저도 조금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이 컨트랙터블의 정의가 정확히 뭔지 모르고요. 그리고 얘도 정의 정확히 모르고요. 그리고 폭진 오브 유니티의 정의도 그 막 생각나는 대로 다다다 랩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컨트랙터블이면 포항가를 lem마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포텐셜이 있을 것이다. 로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도 사실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정의는. 근데 그 계산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아까 그 로컬 파이나이니스 같은 거는 그게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썸이랑 적분 인테그랄이. 그러면은 바뀌려면 그런 조건이 걸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처음 봤을 때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그 all but finitely many 그게 아직도 그게 공감이 안 돼요. 그 말이 그 이런 거 막 적혀 있고 위키 보면 그런데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면은 이게 그냥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얘도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는 이 경계를 봐야 되는데, 이 경계가 세단에 안 들어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경계를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오픈 서셋으로 잡으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의 직관만 가지고도 계산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산을 하면 확실히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제가 만약에 이걸 다 공부하고 발표해야 됐으면 저는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하면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기는 하니까 약간 그런 센스에서 네, 그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를 이거 준비하면서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거죠. 이제 결국에는 제가 오늘 본 것도 그 가우지안 커베이처로 만들어진 그 폼을 적분을 하면은 그 전체 곡률 총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커베처를 그 점마다 모든 점에서 다 넣는 거니까. 그럼 토탈 커버처가 나오는데 그게 신기한 게 정확하게 그 와인딩 폼을 S1에서 적분했을 때 2파이가 나오고 그 커베이처 2 폼을 S2에서 적분하니까 4파이가 나오고 근데 얘는 심지어 이전 스테이지에서 그 로컬 포텐셜의 차가 ED 세타만큼 만든다. 그러면은 커버처를 적분했을 때 0이 안 되고 이 4파이가 나오는 까닭은 와인딩 폼 때문인가? 그래서 오늘 그 김수현 선생님이 그 올려주셨던 질문도 커버처가 원래 저런 거였나? 저렇게 정의된 건가? 약간 이런 결도 이게 신기한 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고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는 끝나고 디스코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김수민 선생님 이어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You are sharing screen. 6월 쉐어링 스크린. 네네네. 그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네. 일단 아까 방금 김남호 선생님이 빌드업 되게 잘해 주셨는데 저는 결국에는 저희가 오늘 방금 김남호 선생님이 계산해 주신 거에서도 얘가 되게 정수가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이- 뭔가 신기하고 잘 뭔가 안 일어날 법한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왜 많고 많은 이 두 폼 중에서 쟤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우시 왜 그냥 앞에 계속 DA도 안 되고 뭐 몇 DA도 안 되고 왜 딱 저 KDA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알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일단 2차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약간 다루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자연스럽게 이걸 바꾸는 게 얘가 사실 저희가 이거잖아요. 이제 곡률 가우시안 커브레이처 정의 자체가 곡면에서 단면 쭉 하고 잘라가지고 나온 곡선 뚝 그어놓은 다음에 그 곡선 수많은 것 중에서 곡률 최대값 최소값 뽑아가지고 곱한 걸 그 점에서 가우시안 커브레이처라고 하니까 뭔가 얘가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 1차원 버전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면 저는 이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1차원, 그러니까 1차원이면 곡선이니까 뭐 민맥스 같은 거 딱히 없을 거고 1차원 버전으로 내리면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떠올린 다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본 게 뭐였냐면 얘를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이거 아시다시피 단위원에서는 곡률 반지름 1분의 1이니까 2파이잖아요. 비단 단위원 아니어도 반지름 좀 늘린다 해도 이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세운 이게 안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런 식으로 패곡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잡고 보통 저희 뭐 공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유닛 스피드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1이라는 걸 가정을 하니까 저희도 가정을 할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정을 해놓고 그러면 곡률이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곡률을 보통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게 그 유닛 스피드를 가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저희 세팅에서는 유닛 스피드라 했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DT나 DS나 그렇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결국엔 제가 보이려고 하는 건 얘네가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계산해 보는 게 목표예요. 이제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막 되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냥 우연히 찾은 건데 x 뭔가 모 제곱 더하기 모 제곱이 1이라고 써 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자연스러운 생각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 맨 처음에 막 극좌표로 막 하려고 했는데 얘는 극좌표로 생각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공률을 계산해 주면 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u에다가 u 도트 붙을 거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u에다가 u 도트 붙을 거니까 u 도트 빼내고 나면 저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여야 되는 게 이게 왜 정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거는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u가 어차피 연속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냥 그 절대 그냥 이걸 공률 자체를 뭔가 부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던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음수고 이런 식으로 원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건 뭐 양수 공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튼 이 그, 절대값만 없으면 네네. 지금 U 도트 저거는 T로 U를 미분한 거죠? 네네네. 아, 여기서 네. 미분하는 거 t밖에 없어요. 아, 다른 T, 아, 변수는 없어요. 네네네. 음,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서 U를 이제 체인룰로 해서 U 단만 남고, 코사인 제곱 플러스 네네네. 사인 제곱으로 지우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1이니까 날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보여야 되는 게 이건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절대값 부분은 뭔가 잘 하면 되겠지만 이게 정수라는 걸 보이는 거는 와인딩 폼이랑 아예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 공률이 항상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세팅에서는 이 뭐지? 공률을 부호 있는 공률로 해석해야 그 정수배가 나오는 성질이 잘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벡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R 감마 2 프라임이 벡터다 보니까 뭔가 어쩔 수 없이 양수로 강제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예 그냥 무지성으로 절대값을 씌우기보다 어떤 방향을 하나 잡아두고 부호 있는 공률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 갭을 못 채웠고요. 그래서 제가 관찰한 거는 결국에는 그 공률이 정수랑 관계가 있다는 거는 뭔가 이식이랑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식은 왜 정수가 될까? 그러니까 절대값 부분은 제가 그 갭을 못 채워서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이 좌변이 왜 그 정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S1 같은 거에서 적분해봐도 정수가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 뭔가 외곽의 내각의 합은 뭐 n각형의 내각의 합은 n-2파이고 그 외곽의 합은 2파이다 막 이런 거 배우곤 하잖아요.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제 직관은 그러거든요. U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잡은 세팅에서 그리고 이 적분값을 다 계산하고 나면 뭐 시작점이 있으면 UB-UA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패곡선이니까 그게 같은 점에서 끝날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거의 비슷한 점에 와가지고 그때는 뭔가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더 차이 나가지고 쟤네가 딱 이 파이가 나오는 그런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어떤 각을 미분한 거를 해옥선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점에서 마인딩 폼이랑 똑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더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제가 5분 만에 끝난다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 이거 빼고 더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김수민 선 혹시 만약에, 어, 어, 그, 2차원에서 네. 공유를
가우시안 커베이처 그 저희 2차원 공면에서 할 때는 그 부호가 있잖아요. 네네네. 플러스 그래서 곱해서 양수가 될 때도 있고 뭐 음수가 될 때도 있고 뭐 0이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1차원에서는 곡선에서는 공률의 그 부호를 만약에 R 프라임 T, R2 프라임 T의 절대값으로 하면은 다 음수가 되니까 음수가 아니라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네네, 그렇죠. 요게 제가 책에서 봤던 정의인데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요. 그 유니스피, FNB 좌표계요? 아니, TNB, 그냥 TNB, TNB. 2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곡선을 만약에 지금처럼 저렇게 네. 그리시면요. 탄젠트 네. 벡터 있잖아요. 네네. 그 탄젠트가 파란 색깔로 저렇게 이렇게 접선의 방향으로 벡터가 있으면 네. 그 유니스피드일 때는 두 번 미분한 게 항상 안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위로 이렇게 볼록하면은 그 얘가 진행 방향의 그 안쪽 곡선이 휘어진 거의 내부 방향으로 네네, 그 구심력 가는 항에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음. 네네. 그게 원에서 보면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는 게 두 번 미분한 벡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저렇게 카파를 저렇게 정의하면 항상 중심 방향인데 만약에 그 2차원에서 정의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헷갈려. 2차원에서 공률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그 책에서는 항상 탄젠트 벡터에서 90도 방향으로 꺾은 거를 그거를 어 이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왼쪽에서 한번 그려줄 수 있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위로 볼록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위로 근데 블록하기.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약간 그 미분에서 0 되는 그 꼭지점 같은 거에서 탄젠트 벡터는 우측 방향이잖아요. 근데 원래 정의상은 내부 방향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거를 항상 90도를 돌린 방향으로 정의하더라고요. 90도를 돌린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그거. 그래서 네. 위로 볼록이면 그 곡률이 음수고, 아래로 볼록이면 내부를 향하기 때문에 90도를 돌려도 내부를 향하기 때문에 양수고, 이렇게 해서 음량을 구분을 그 하는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그럼, 예전에 이야기를 잠깐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제 3차원에서는, 2차원에서는 어차피 그 곡률이라는 휘어짐이 주는 정보가 이제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호를 붙여주면 더 좋은 정보를 주는 거지 않냐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따로 2차원은 따로 정의했다. 평면에서의 곡선은 따로 정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부호 있는 2차원 공률을 조금 편하게 정의할 네,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항상 90도를 꺾으면 항상 내부만 향하니까 이때는 네. 이제 양수만 나올 거고 근데 얘를 막 이렇게 찌그러뜨려 저렇게 네. 곡선을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는 반쪽이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또 음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네네. 또 이태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부호 있는 공률을 생각하면 이 절대값 문제를 그냥 그냥 절대값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어, 부호 있는 공률 생각하는 공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 저는 말씀드리면 생각이 일단 재밌는 것 같아요. 가우스 공률로부터 가우스 공률을 총적분해서 만든 총 공률이 4파이라는 정보를 가지는 게 1차원으로 내렸을 때 공률 정보로 보면은 어떻게 되지?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인 것 같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더 재밌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로 저게 나온다는 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저도 좀 봤거든요. 그 1차원 곡률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뭐 TMB, 뭐 프레네셀의 방정식,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접촉 평면? 이러면서 이계 미분까지로 가장 근사할 수 있는 평면은 무엇인가? 로 보면은 결국에는 2차원으로 그 1차원에 정의된 곡률 개념을 올리려고 했을 때 저희가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3차원 안에 있는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하니까 노멀 방향을 살리는 걸로 이제 쉐입 오퍼레이터 정의해서 그 가우스 곡률을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운 상황이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1차원에서 그런 정보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성공률, 그 토탈 컬베이처 구하는 거를 1차원으로 내린 그 관점을 조금 그런 쪽으로 엮어봐도 재밌지 않을까? 뭔가 보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든 것 네.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공률이랑 정수랑 뭔 상관이냐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 있는데 약간 납득이 된 느낌이 들었는데 물론 1차원도 아직 완전히 못 해봤지만 뭔가 약간 방향은 찾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제 계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 주에 추가 관찰을 요청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혹시 지용현 선생님 얼마나 걸리실까요? 하신다면? 그 시간이 애매하시면 그냥 제가 이야기의 결만 말씀드리고 끝내도 좀 괜찮거든요. 어차피 뭐 다음 주에 시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야기 결만 전달돼도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네네네. 네, 그러면 길면 5분?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많이 보셨던 그 있잖아요. 이러한 원폼은 저희가 몇 차례 봤었고, 여기서 질문. 그래서 원폼이 뭔가요? 얘는 뭔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어, 벡터 하나 받아서 실수값 하나 내뱉는,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저거는, 어, 네. 저는 근데 해석 책을 봤는데, 거기에는 원폼을 그, 원품? 어, K폼을 그렇게, 그, K폼은, 예를 들면 원폼은 1디멘션, 1차원을 적분해서 원폼이 더블 오메가면 1차원의 국면에서 오메가를 적분하면 어떤 실수가 나옵니다. 그런 걸 그 오메가를 원품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들 일단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변호 네네. 선생님도 함수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뭔가를 할 때 좀 보는 게 아까 김남호 선생님 노트가 저한테 되게 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걸 볼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적을 수 있으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노트도 좀 편했고 저도 약간 이 원부터 함수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어쨌든 얘를 그 단위원에서 적분하면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dt에서 1 dt
2파이 대충 뭐 이렇게 나왔던 계산이잖아요. 제 이야기한 결론은 뭐냐면 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제를 보고 어쩌라고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있거든요. 계산을 하고도 어쩌라고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이게 어떤 결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계산을 했는데 어쩌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왜 1이 나오죠? 라고 하면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1이 나와서 그건 맞아요. 근데 왜 1이 나오는 거지? 라고 하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원래 이제 스톡스 정리를 사용을 하면 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원점에서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 정의 안 돼 있는 부분을 빼고 네 스톡스 정리를 사용을 하면 0이 나오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 원점에서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스톡스 정리를 원점을 포함해서는 적용을 못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이 나온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1이냐는 거죠. 1. 왜 1이냐? 네. 왜 1이냐? 이 1이 의미하는 게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이 있고 아마 오늘 그 공유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야기의 그 포부 정도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거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이거 자체를 유니서클이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내적으로 생각하고 얘 파라미터레이션 뭐 해가지고 내 1이 나와가지고 걔 그냥 적분 그 FTC 적용해서 이 파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왜 1이 나오는 건데 왜 1이 나오지? 라는 게 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1이 나온 건 맞는데 그래서 어쩌라고가 저는 있던 거거든요. 1이 나오는 근데 왜 1이 나오는 거지?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네. 막 던져보면 원폼이라서 1하고 대응이 되니까 약간 그 네 근거가 좀 부족한데요. 그쵸 그냥 막 던진 겁니다. 왜 1이 나오는 거죠? 그게 1이 나오게 설계했기 때문이니까. 예를 들면 저 와인딩 폼 저거에서 위에 마이너스 y 말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 뭐 이렇게 조금만 조작하면 1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이 나오게끔 미리 생각하고 만들어낸 폼이 아닐까.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폼 자체를 함수로 했어요. 얘는 진짜 어떤 함수이길래 1이 나오는 걸까요? 저 값이. 가 일단 제 질문이고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혹시 질문 자체는 어떤 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저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어쩌라고 인 게 제 포인트고 그래서 저 1이 나오는 게 뭐냐? 당연히 1 이거 2파이만큼 둘레만큼 적분하니까 당연히 2파이 나오는 건 맞는 거고요. 왜냐 1을 둘레만큼 쌓아서 가니까 적분의 그 의미 그거 자체로. 근데 왜 1이 나오냐라는 거죠. 뭐 여기 뭐 어, 벡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왜 다 이게 1이 나오냐? 네. 그냥 이게 연결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벡터를 받아서 결국에는 값을 하나 배분해야 되는데 그럼 벡터를 받아야 되는데 벡터를 받을 거면 누굴 받아야 되냐? 그러면 탄젠트 벡터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탄젠트 벡터들 중에서 1을 뱉어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생각하면 유닛 벡터를 넣으면은 1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유닛 벡터를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그 유닛 벡터. 네, 네, 좀 맞아요. 그냥 네, 저도 그 결의로는 거의 비슷한데 네, 결은 비슷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내적 값이 그 혹시 그 내적 값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거죠? 내적 값이 말하는 게? 실제 스칼라로 적혔잖아요, 내적 값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만약에 그 u 도트 v라고 했을 때 어쨌든 뭔가 스칼라 값이 이게 나올 거예요. 그게 약간 v 기준으로는 어떤 게 되는 거죠? 이 스칼라 값이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직교하면 0이고 같은 거 두 개 약간 유닛 벡터다 그러면 1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죠? 유닛
벡터 기준으로 보면은 각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크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냥 그런 것 실- 같습니다. 실제 그 얘기는 어떤 기준 벡터 기준으로 스칼라 어떤 벡터를 이제 내적했을 때 스칼라 나오잖아요. 그럼 그 벡터 기준으로 그 벡터는 얼마나 다르냐에 대한 어떤 양으로서 수직이면 0이 뜨는 거고 같은 벡터면 1이 뜨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럼 저 1이 어떤 같은 어떤 벡터를 뜻하는 건가? 약간 이런 결에서 제가 그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의 결은 혹시 다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 이건데 이건 제가 뭐 다음 주나 아니면 뭐 언제든지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직관이 있는데 다음 주에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녹화하고 가시죠. 그거 가나요? 네, 녹화하고 가시죠. 저의 직관은 그 물리 쪽의 직관인데 벡터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벡터 방금도 이제 내적을 했는데 그러면 벡터장이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벡터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바퀴를 돌렸으니까 그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1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네 레코드는 아 감상은 중간중간에 충분히 남겼으니까 되겠죠? 네,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